녹화 감사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요, 진짜. 이놈의 치매도 아니고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네. 자, 그래가지고 우리 7개 차크라 할 때 저번 시간에 마니푸라 차크라까지 했어요. 각성하는 아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생님? 마니푸라 다음에? 종영 뿌라, 선생님? 마니푸라 마니뿌라, 다음에? 아나타, 프로 차크라. 그 다음에? 그다음에 비슈디, 그 다음에? 아그냐, 네. 그다음에 사스라라. 네, 요 네 개의 차크라를 각성하는, 그쵸? 음, 각성하는 아사나의 자세, 그 자세들, 아사나들을 오늘 좀 해보겠어요. 그리고 뒤쪽에 마지막 반차프라나 5가지의 코샤 있잖아요. 그게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거를 다시 한번 하는데 앞에서 한번 그냥 쭉 훑으면서 보충된 부분들을 한번 보고 제가 수업을 하겠습니다. 1시간 반 정도 하고 30분은 종현 선생님 레슨 플랜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갑니다. 자, 맨 앞쪽에 가서 가장 요가에, 우리가 요가 수련을 할 때, 요가를 수련한다고 할 때 아사나가 아니라 결국에는 요가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요가를 수련해서 우리 빠탄잘리 수트라에서 한번 해볼까요? 빠탄잘리 수트라에서도 우리가 요가의 목적은 뭐예요? 최종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한다? 판매로 들어가는 그렇죠. 그거를 삼매로 들어가는 기 위해서 삼매로 들어가서 깨달음을 위한 것인데 그것을 경전에서 나오는 말로 한번 해볼까요? 1장 3절에 요가의 목적이 나오는데 포르샤가 드러나게 하는 거. 그쵸. 그걸 산스크리트로 기억할 수 있을까요? 타다 트러스트 아스타나. 맞아요. 따다 드라스투 스파르페 아스타나. 그죠? 뭐가 드러난다? 뿌르샤가 드러나는 게 그죠? 뿌르샤하고 이제 우리가 요가에서는 뿌르샤하고 우리가 이 세상은 뿌르샤하고 프라크리티가 이렇게 결합돼서 세상이 전개되잖아요. 요가에서는 이 결합을 끊어주는 거죠. 끊어주게 되면은 섞여있던 그 안에 보석, 뿌르샤가 환하게 빛나는 상태, 그게 따다 드라스투 스파르페 바스타남이었잖아요. 그 모든 목적이에요. 그것을 라자적으로, 빠딴잘리적으로 표현할 때는 삼매, 아까 선생님이 말했을 때 그 단계에 돌아가는 게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삼매의 과정을 통해 들어갔지요. 그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민선 선생님이 그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봐요. 마이크 켜고. 왜 판매의 제가 과정. 지금 이걸 하냐면 이게 결국 여기에 나오는 말들하고 다 이건 하타적인 거고 저건 라자적인 걸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한마디에 들어가는 과정이요? 내가 함께 4가지 단계 있었죠. 아, 어, 짜라. 처음에 빗자랐을까? 아니, 잠깐만요. 빗다르까, 빗자라, 그렇죠. 어, 아란다, 스미타. 그렇죠. 그게 유상산매, 대상이 있는 음, 산매였어요. 우리가 네. 집정에서 깨달음으로 들어갈 때도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너무 거칠다 보니까 미세한 공기의 입자는 선생님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음, 공기의 입자에 두고 집중해라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 그러니까 공기가 아닌 거친 대상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했지요. 그게 네, 빛다르잖아요. 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조금 더 미세한 대상, 우리가 이거 실질적으로 보는 대상 그 밑으로 가는 게 빛자라. 그 다음에 그거 미세한 대상마저 사라져버리면 그 대상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면 대상 고요한 평온함, 우리가 상상하는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황홀함, 지복감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도 대상인 거죠. 그쵸? 근데 그것도 집중해서 하면 또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나면 뭐가 남냐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라, 이때는 에고, 나나나 이내외 아니라 자가, 뭔가 알고 있는 자가 그게 아스미타예요. 여기까지가 뭐였죠? 유상산매였죠. 유상산매를 산스크로 뭐라 했을까요? 쌈,
프라나, 아쌈, 크게 말해보세요, 민 선생님. 이상하네. 프라, 맞아요. 근데 앞에 아쌈. 아쌈은 더했어. 무상산매로 가지. 그래요? 그죠? 앞에가 쌈뿌라기아나타가 쌈뿌라기. 유상산매였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넘어가면은 무상산매가 오잖아요. 그죠? 니르, 예. 무상산매를 이제 넘어가서 나중에 무종산매까지 가요. 무종이란 건 그 나머지 종마저 없어지는 단계를 니르, 넘어가면 깨달음에 가요. 요게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7가지의 차크라라는 개념과 연결돼요. 요 과정을 설명할 때 이다와 삥갈라가 합일되면 선생님들 아까 말했듯이 빗다르카, 산매가 처음에 일어나려고 하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요가적으로 표현하자면 균형이 생겨야 그 균형 안에서 문이 열리겠지요. 그 균형이 생긴다는 말이 오른쪽과 왼쪽, 이다와 삥갈라의 균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균형이 딱 생기면 문이 쫙, 왜 옛날에 예수님이 바닥 갈라지는 거 뭐예요? 그죠? 그것처럼 이 갈라져서 문이 쫙 열리려면 여기 균형이 있잖아요. 딱 갖추면 여기서 문이 쫙 열려요. 문이 열려서 이제 슈슈나라는 길로 쿤달리니가 올라가는 과정이 비타르카, 비짜라, 아난다, 사마파티, 아삼프라, 기아나타, 사비자 사마티, 니리비자 사마티, 깨달음, 까이발랴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개념을 여기서는 세븐 차크라, 7개의 차크라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에너지적인 측면으로. 그쵸? 그걸 여기서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지금 내용 전체 다입니다. 그쵸? 근데 그 올라가는 단계를 또 우리의 몸의 구조하고 비교해서 설명했어요. 우리 인간의 구조라는 건 몸만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몸은 우리 인간 구조, 스트럭처, 해부학적인 구조로 봤을 때 첫 번째 껍질에 속하잖아요. 그런 개념, 첫 번째 껍질이 있었고, 두 번째 껍질이 있었고, 세 번째 껍질이 있었고, 네 번째 껍질이 있었고, 다섯 번째 껍질이 있었고, 그 안에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빠딴잘리에서 요가에서 말하면은 아트만이 빠딴잘리에서는 무슨 개념일까요? 아트만이 가장 궁극의 자리죠. 푸르샤. 그렇죠. 부르샤는 개념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빠딴자리를 이미 여러분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개념이 쉬운 거예요. 빠딴자리를 하나 모르면 의식의 전개를 모르면 이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좀 더 풀어서 우리의 생리적인 부분, 신경계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과 함께 같이 풀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수련해야 하는지를 적용해서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쵸? 그렇게 이제 설명했던 게 사실 지금 제가 말한 게 이거 전체 다 요가 생리학을 다 통합해서 설명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좀 상세하게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한번 훑으면서 기억하고 한 번 더 정리합니다.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슈바라에게 던져버려요. 법에 맡겨요. 법이 알게 한다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계속 보내면서 합니다. 아시겠지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쭉 가서 이제 그냥 네, 쭉 가서 훑으면서 내려갈 거예요. 이게 어제부터 지금은 또 괜찮은데 어떻게 하니까 제가 한 말이 여기서 또 막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또 안 들리네. 근데 요거는 이제 하면서 요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가 테라피라는 개념 있죠, 여러분. 요가의 치료적인 부분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의 파트, 몸의 파트, 에너지의 파트, 지성의 파트가 여러분은 이제 보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이제 이렇게 점검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너무 과보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거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런 데이터가 생기는 거죠. 근데 결국엔 해보면요. 뭐 이런 데이터 저런 데이터 다 소용이 없어요. 그냥 알아차림이 다예요. 그거는 일부러 사람들이 막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무슨 테라피 요가, 수정 요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84,000 법처럼 이해의 어떤 채널을 만들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게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일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 상업적인 부분들도 있죠. 만들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가보면 다 하나로 귀결돼요. 그걸 이해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 가지들을 보면 훨씬 쉽다는 거예요. 뭐 복잡한 이게 새롭고 저게 새롭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결국엔 하나가 다 연결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면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어떤 누가 나 앞에 와서 별의별 말을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금방 알게 돼요. 그쵸?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가서 우리 이제 이다 빙갈라 슈슘나 이제 요게 우리 인간 에너지 체계에서 우리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 통로 한의학에서는 나디라고 하죠. 아니, 뭐라 그러지? 아니 경락 그죠? 경락이라고 하잖아요. 에너지가 흐르는 개념이에요. 우리의 의식의 활동,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의 기능, 우리의 감정의 흐름, 우리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요가에서는 에너지가 흐른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 5가지 반짝코시아 배웠죠? 그 층층마다 나디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층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서 흐르는 나디가 뭘까요? 호흡. 이다 핑갈라. 그쵸? 이다 핑갈라라는 개념들은 이제 크게 큰 두 줄기 그걸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디의 길들이 많은데 우리 몸층에서 흐르는 가장 큰 에너지의 흐름, 나디의 흐름들은 혈액의 흐름, 그죠? 호흡의 흐름, 신경계의 흐름, 이것도 다 나디가 흐르는 통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더 들어가면 호흡이 흐르게 하는 에너지의 어떤 흐름, 그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더 들어가면 우리의 감정도 흐름을 조그만한 보이지 않는 통로를 통해서 감정이 흐른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의 지혜도 그 조그만한 통로를 통해서 흐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통로가 1층, 2층, 3층, 4층, 5층 우리 아트만, 푸르시아를 중심으로 5가지의 겹으로 되어 있고 그 전체 겹의 모든 통로들을 세어보면 몇 개냐? 몇 개? 나디들을 총 72,000. 세어보면 몇 개라고요? 72,000. 맞아요. 그 72,000개 엄청 많은 통로 중에서 제일 중요한 3개의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이다 핑갈라 슈슘나. 그렇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되는 통로? 슈슘나. 그렇죠. 슈슘나는 어떻게 열립니까? 슈슘나는 이다와 핑갈라가 균형이 맞아지면은 그렇죠. 열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타 요가의 목적은 뭐라고요? 슈슘나를 깨워서 쿤달리니를 깨우는 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요가의 모든 수련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이 나디를 여는 거, 쿤달리니를 깨우는 거. 그렇죠. 쿤달리니를 깨우기 위해서는 슈슘나가 열려야 되고 슈슘나가 열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이다와 핑갈라의 균형을, 에너지 그렇죠. 균형을 맞추는 그렇죠. 거. 그것을 서양 생리학으로 풀면 어떻게 된다? 서양 생리하고 보면 자율신경계에서 풀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추는 거. 그렇죠. 그거죠. 그게 다예요. 우리가 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교감은 인도 생리학으로 표현하자면 교감신경이 뭐와 연결된다? 어떤 나디와 연결된다? 교감신경은 핑갈라, 그렇죠. 그러면은 부교감은? 이다 나디와 연결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영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에서도 서양 생리학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건강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기본이 결국에는 영적인 측면,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다 포함이 되는,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하타 요가,
쿤달리니 요가의 모든 목적을 지금 저기 조현 선생님이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핑갈라는 우리의 이제 그거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다시 한번. 이제 이해 갔죠, 선생님? 전체가 요거를 딱 이해하고 있으면 모든 건 그냥 들어와요. 정리됐죠? 이게 우리의 모든 요가 실현의 목적은 이다와 핑갈라, 우리 어머니들이 몸이 괴롭고 통증이 생기고 마음이 괴롭고 한 것은 다 뭐다? 요가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다 핑갈라의 불균형이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다와 핑갈라의 균형을 잡기 위한 테크닉들이 아사나, 프라나야마, 무드라, 반다 이렇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 정리 다 됐죠?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오죠? 민 선생님 어때요? 좋아요. 그쵸? 좋아요가 아니라 이제 이 전체 이해됐죠? 대충. 네, 이해됐어요. 그쵸? 이거예요. 네. 민 선생님이 지금까지 선생님, 네. 민서 선생님이나 우리 종현 선생님이나 우리 나윤 선생님이나 우리 부원장이나 나나 다 우리가 괴로워했던 이유가 요가적으로 풀면 이다와 핑갈라의 불균형이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왜 요가를 하느냐? 우리가 명상하고 요가하고 아사나하는 모든 이유는 이다와 핑갈라의 균형을 통해서 슈슈나의 문을 열어서 쿤달리니가 슈슈나를 타고 이렇게 상승하는 게 우리의 노력이에요. 그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다와 핑갈라가 어떻게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그게 우리 생리학적 기능과 어떻게 연기를 되는가를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림 봅시다. 그림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할 때 있잖아요. 하나를 너무 고정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나중에 이게 왜냐하면 주석에 따라 다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인정했던 그런 주석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죠? 주장을. 자, 여기서 보면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은 슈슈나 핑갈라 2단은 인도에서 보자면 중추신경계, 그죠? 우리가 그때 말초신경계, 신경계와 호르몬을 정확하게 표현한 게 이 차크라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리학적으로 그다음에 호르몬과 연결해서 요가를 제가 생리학에서 설명할 때 요가는 근육이나 골격, 근육 강화가 아니고 요가는 뇌와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계, 그죠? 훈련. 신경계와 호르몬의 균형에 포커스가 다 설계되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말이죠. 이 말. 모든 체계는, 요가의 체계는 이다와 핑갈라, 슈슈나, 요 에너지의 체계를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척추하고 똑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그쵸? 척추를 중심으로, 자, 파란색이 이다예요. 노란색이 핑갈라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교차되어 가지고 그림을 그려놨긴 하지만 보통 2단은 왼쪽 콧구멍으로부터 시작해서 척추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흐르는 에너지의 통로,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했죠. 은유, 이미지화 한 거라고요. 그쵸? 그걸 표현할 수 없으니까 수행을 했어요, 수행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제 여러분도 해보면요. 나중에 뚝 왼쪽으로 한번 민서 선생님 몸이 툭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드득 하다가 쑥 허리 서거든요. 이게 오른쪽과 왼쪽의 균형을 계속 잡아가다가 이 중심이 딱 서면 척추가 싹 일어나는 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인도의 이런 철학들은 직관을 사용합니다. 직관을. 서양의 생리해부학은 이성을 사용하죠. 그쵸? 그래서 직관을 사용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과 이런 철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걸 이제 생리학과 연결해서 접목시켜서 가면 이해가 훨씬 쉬워지죠. 그래서 척추를 중심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왼쪽 콧구멍을 통해서 왼쪽으로 흐르는 에너지의 통로를 이다 나디. 그거는 우리의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우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뇌의 기능이 뭐라 그랬을까요? 우뇌. 그냥 쉽게 우뇌는요. 이다가 달이잖아요. 뭔가 우리가 봤을 때 직관하는 힘, 통합하는 힘, 사람과 공감하는 힘, 이런 개념들이 우뇌예요. 창조성. 그쵸? 그 다음에 핑갈라. 왼쪽 콧구멍을 통해서, 오른쪽 콧구멍을 통해서 시작해가지고 척추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흐르는 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핑갈라의 흐름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좌뇌의 기능, 논리, 추리, 이성적이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때 제가 종현 선생님께 말했지요. 제가 인도 까이발라답에서 공부할 때는 선생님들이 그런 숙제를 주셨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가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똥 누거나 화장실 갔거나 밥 먹거나 운동하거나 공부하거나 명상하거나 뭔가를 할 때 콧구멍을 한번 보라고. 어떨 때 어떤 콧구멍이 훨씬 더 우세하게 열리는지 이거 보면 진짜 신기하게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우리 직관, 창조, 공감, 평온, 안정 이런 정서와 감정과 어떤 행위는 이 보통 이다 나디의 작용들이 우세해요. 반대로 운동하고 뭔가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비판하고 이성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강한 우리가 말하는 강한 운동을 하고 이럴 때는 보면 다 오른쪽 콧구멍이 우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요게 기본. 그죠? 기본 이다와 핑갈라의 기능 자율신경계. 그래서 슈슈나 이다와 핑갈라의 하고 슈슈나의 요 나디는 전체적으로 우리 뇌신경, 뇌와 척수와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대로 내려가서 아까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다 보세요. 이제 이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왼쪽 콧구멍에서 시작해서 척추 왼쪽을 따라 올라가는 차가운 달의 에너지, 지성, 감성, 내향성, 휴식, 회복의 에너지. 우리 보통 레스토레이티브 요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이다의 나디를 각성해요. 그래서 뒤쪽에 가면은 이다 나디를 각성하는 에너지들이 있어요. 부원장님, 우리 회복 요가 할 때 서서 잘 안 하잖아요. 등을 다 대고 누워서 하거나 후굴보다는 전굴이 많아요. 그게 이다 나디를 각성하는 행법에 속해요. 그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다가 각성된다는 건 부교감 신경계 계열의 활동과 비슷하기 때문에 뭔가 안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그러니까 염증 반응들 같은 경우도 항상 긴장돼서 교감이 각성되잖아요. 몸에 염증이 많이 생겨요. 통증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명상을 할 수 있는 차분함들이 생겨나는 거죠. 자, 요가에서 이다가 하는 핵심적인 역할, 그게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쭉 올라가요. 올라가서 아까 이야기했죠. 하타요가 문어는 호흡이 열리는 콧구멍은 그 순간에 나디의 흐름을 반영한다고. 그러니까 왼쪽 콧구멍이 열리면 이다 나디가 열리고 오른쪽 콧구멍이 열리면 핑갈라 나디가 훨씬 더 우세하게 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사나와 이다의 상호작용, 여기 나 있죠? 이다를 활성시키는 아사나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전굴이에요. 힘을 쓰지 않고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느슨하게 이완시키는 게 기본이죠. 복부가 접히면 내향성, 안정성이 증가되고 이걸 보통 파스모타나 자누실시 그 다음에 부드러운 측골 옆으로 이렇게 기울이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부드러운 강한 게 아니라 부드러운 측골과 회전이죠. 그 다음에 여기 supported restorative 요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보통 이다 나디를 많이 각성시키고 진정시키고 회복시키고 안정시키는
그쵸?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라나야마에서 이다 역할을 그냥 다 했으니까 넘어가요. 그쵸? 쭉 넘어가서 계속 넘어갑니다. 이것도 계속 넘어가요. 명사의 컨디션은 이건 다 이제 요것도 다 넘어가고 이제 삥갈라 나디로 한번 가볼까요? 삥갈라 나디. 자, 삥갈라 나디의 전통적인 정의. 이거는 종현 선생님이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그것만. 핑갈라 나디란 무엇인가? 오른쪽 콧구멍에서 시작해서 척추 오른쪽을 따라 따라 올라가는 올라가는 나디이다. 나디. 그렇죠. 태양, 수리야, 열, 활동, 외향성, 논리, 행동의 에너지와 연결된다. 아까 말했죠. 흔히 뭔가 행동하고 행위야 우리가 그래서 있잖아요. 움직임을 천천히 부드럽게 스태틱은 이다예요. 근데 끊임없이 움직이고 강한 골격근을 써서 운동처럼 하는 것은 이다를 자극해요. 자, 삥갈라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이다와 삥갈라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힘이 없고 너무 처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다 부교감이 너무 올라가 있는 상태, 너무 심하게 균형을 떨어진 상태예요. 그때는 삥갈라의 요소를 조금 더 올려주면 되겠죠. 그럴 때 약간 더 움직임의 요소를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업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계속 가보세요. 흔히 핑갈라 나디는 수리야 나디, 수리야 스와라라고 부른다. 이다 나디와 쌍을 이루는 양적 채널이다. 하타 요가 전통에서 말하길 이다는 마음의 흐름이고 핑갈라는 프라나의 활동적 흐름이라 한다. 즉 움직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핑갈라이다. 자,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아까 여기 이제 삥갈라와 가장 가까운 생리적인 똑같아라고 말 안 해요. 가장 생리학적인 시스템이 교감신경계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우세의 특징은 다 알아요. 그쵸? 그대로 이제 넘어갑니다. 다 했던 내용들. 자, 쭉 넘어가서 슈슈나 나리로 가볼까요? 슈슈나 나리. 민서 선생님 한번 읽어볼까요? 안 들려요, 소리? 슈슌나 나디, 음. 척추 중앙을 따라 흐르는 주요 나디, 실체 척추의 여러분 개념. 잠깐만요. 우리 생리학 배울 때 선생님들 척추 구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척추가 있으면 척추는 뼈잖아요. 그 뼈 안에 척수라고 하는 신경이 이렇게 가죠. 신경을 싸고 있는 게 뭐예요? 신경이 어디에 싸고 있는 게 뭐예요? 불수? 척수에. 네. 근데 요가에서는 말하면 척수, 그 안과 신경계의 다발을 보통 슈슈나 나디하고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그게 슈슈나 나디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 계속 읽어보세요. 이다와 삥갈라의 에너지가 균형될 때만 활성화. 깨어있는 의식, 명상 상태, 영적 각성, 쿤달리니 상승과 관련. 수슌나가 활성화되면 의식이 감각 중심에서 벗어나 초감각적 인식, 사마디 상태에 도달 가능. 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여기 전두엽. 우리 나중에 뒤에 가면은 그 이제 뇌의 기능하고도 이제 연결해서 아까 내가 설명해 놨거든. 그 뒤에 보면은 우리 뇌는 세 파트로 나눠지죠. 맨 아래에 있는 게 우리가 아니, 인간이 진화될 때 맨 처음에 만들어진 게 파충류의 뇌.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좀 올라가면 포유류의 뇌. 마지막 최근에 만들어진 게 인간의 뇌라고 해서 전두엽이나 대뇌피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슈슈나 나디가 각성이 돼서 쿤달리니가 슈슈나를 타고 올라갈 때 보통 이제 그 의식 상태를 우리의 가장 위에 있는 전두엽의 각성과 연결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다 했던 거니까 전두엽의 통합적 활동 상세 설명은 여러분들 다 했죠? 여기 좀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때 이야기할 때 전두엽이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알아차리는 거 있죠, 여러분. 알아차리는 것도 전두엽을 사용하는 거죠. 뇌를 사용하지, 의식을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없잖아요. 알아차리는 것까지 전두엽의 통합적 활동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말했을 때 수행으로 봤을 때 유상산매, 그 다음에 유상산매까지 가서 무종산매를 딱 넘어서는 순간은 전두엽의 활동을 넘어서야만 까이발야 궁극적인 우리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전두엽을 넘어선 상태에서 깨달음의 단계에서는 전두엽의 기능이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갑니다. 차크라 나오죠, 이제 차크라. 자, 차크라는, 자, 민서 선생님, 나를 보세요. 7개의 차크라 이야기해 보세요. 맨 처음에 물라다라 차크라, 어디에 있어? 물라다라 차크라? 골반학, 어, 골반치단? 회음부? 맞아요. 회원부하고 항문 사이에. 그러니까 그 가장 우리가 앉았을 때 선생님, 네. 바닥과 살짝 그 닿는 부분 항문도 아니고, 우리 앞쪽에 있는 질도 아니고, 그죠? 그 사이 고 있잖아. 그 어디 부분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길어서 기억 못해요. 스와디스나 그러면 기름 못하면은 종현 선생님께 부탁하세요. 민선 선생님이. 종현 선생님 알려주세요. 종현 선생님, 스바디스타나 차크라, 스와디스타나. 예. 그 다음에 이 단전 그렇죠. 부분, 예,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배꼽에 마니푸라, 그 네, 다음에 가슴에 아나하타, 그렇죠. 목에 비슈디, 네, 여기 미간에 아그나, 그 네, 다음에 우리 여기 정수리 위를 넘어서 사하스라라. 그렇죠. 7개. 그거 외워야 됩니다, 민선 선생님. 네. 막 나중에 민선 선생님 멋있게 수업할 때, 자, 지금부터 아나 차크라를 수련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의 의식을 미간으로 막 이러면서 수련하다가 여러분들은 부장가아사나 하면서 부장가아사나 여러분 의식의 가슴이 열리기 시작하죠. 이것은 아나 차크라를 엽니다. 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네. 있어 물라다라 보이려고, 차크마, 요즘, 어? 경주 다녀와서 물라다라 차크라만, 네. 차크라가 불균형 되어 있구나만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좀 이따가 그 나오거든요. 그 네. 물라다라 차크라를 어떻게 안정시키는지.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멋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람에게 괜히 차크라 하면 사람들이 한 번 더 자기가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있는 듯한 느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우리 그때 말씀드렸지만 아사나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은 그 소중함을 몰라요. 그래서 이 아사나를 하는 게 너무 소중하고 이게 소중하게 느껴져야 정성스럽게 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도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마음 안에 그 소중함, 정성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배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아나 이러고 막 비시디 이러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좀 더 특별한 본인들이 느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 마음에서 희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수업의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 차크라 그러면 차크라가 이렇게 바퀴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퀴라는 뜻인데 에너지가 요렇게 도는 회전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차크라의 기본 의미 그때 다 했어요. 회전하는 바퀴의 상징이죠. 하면서 밖에 있는 에너지를 안으로 끌어와서 이렇게 돌리면서 의식이 이제 오잖아요. 올리면 여기서 의식이 각성돼서 정화되어서 다시 밖으로 나가요. 들어오는 에너지, 나가는 에너지. 그쵸? 이렇게. 그쵸? 그래서 차크라는 회전 운동을 하며 에너지를 끌어들이기도 하고 배출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각각의 이제 이거 우리 얀트라라고 차크라를 상징하는 우리 문양 밑으로 가면 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차크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 기능들을 의미해 주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의미해 주는 거거든요. 차크라는 7개의 척추를 따라서 상단, 하단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생리적으로 이제 풀어서 보면은 물리적인 기관들 우리 몸에 7개의 차크라는 7개의 중요한 신경청이라는 건 신경이 모여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신경들이 만나서 이렇게 모여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 부분과 또 그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내분비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각각 차크라는 차크라가 뭐 어떻게 안에 뭔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물질적인 들어있는 게 아니라 결국 차크라는 이미지와 은유화한 거예요. 우리의 의식의 진화의 단계를 영적으로 의미하고 심리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우리 무의식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식의 파트를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쵸? 그것을 이제 그렇게 차크라라는 개념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차크라가 아래에서 위로 향한다. 이게 이제 모습도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게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향하지만 그건 결국 의식의 진화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향할수록 더욱더 미묘하고 더욱더 정화되고 더욱더 깊고 영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물라다라 차크라 여러분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아기가 맨 처음 하는 게 인간을 보면 알아요. 아이가 맨 처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의식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어머니들이 백일 잔치 하는 게 왜 그럴까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백일 잔치 한 일이 있어요. 돌 이런 거. 예? 오래 살으라고. 그렇지. 오래 사는 게 아니로 옛날에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그렇지만. 돌 잔치하는 게 1년 동안 지나서 살아남는 게 중요했어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은 살아남음이죠. 생존의 본능이 제일 중요하죠. 생존이 안 되는데 뭐 깨달음이 어딨어요. 내가 지금 밥도 못 먹고 살고 내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할 때 건강도 중요하다고 말했던 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데 특별한 사람은 죽을 지경에서도 깨어납니다. 그죠? 그러면 몸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막 우리가 수행하러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렇게 살고 봐야지. 그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존 본능. 물라다라 차크라는 그 생존 본능의 에너지가 가장 아래 하부에 있는 차크라, 물라다라 차크라. 가장 기본이죠. 그게 우리 무의식 안에도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뇌의 가장 파충류의 뇌하고 연결돼. 거기에는 보면 우리 그때 생리학 때 배웠어요. 기본적으로 뇌, 간 이런 것들은 호흡하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의 변화에 감지해서 내가 일단 만약에 숨이 멈추면 바로 작동이 일어나요.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거. 그런 뇌의 기능하고 연결돼 있고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물라다라 차크라는 기본적으로 가장 생존 본능이 중요한데 그런 생존 본능을 하기 위한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돼서 나중에 쭉 진화해서 가면 마지막에 7번은 우주의 통합, 초월적인 의식으로 이 에너지가 똑같은 에너지인데 그게 점점점 차크라 7개를 통해서 가면서 점점점 정화되고 점점점 미세해지고 점점점 진화되면서 의식의 확장으로 우주적인 통합이란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그쵸? 내가 생존이 안 되는데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차크라는 단지 에너지 바퀴만이 아니라 차크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각각 차크라는 의식의 어떤 상태하고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어떤 감정, 흐름, 영축과 다 포괄된 거죠. 이제 물라다라 차크라를 한번 가볼까요? 물라다라 차크라 다시 한번 어디에 있다? 위치한다? 골반저라고 하는 골반의 아래 바탕인데 보통 항문, 회음부와 미골 사이 꼬리뼈 거기에 위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pelvic floor 이런 것들 이제 앉아서 하는 행법들이 이런 것들이 다 물라다라 차크라에서 내가 뭔가 내려놓음, 이완 이런 개념들이 물라다라 차크라의 어떤 각성, 균형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신경해부학적으로 이거 다 했어요. 그죠?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디의 시작점이래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다와 삥갈라, 휴신나가 시작되는 곳이고 마지막 그것이 다시 만나서 각성되는 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이 만나는 지점. 여기서 쭉 시작돼서 마지막 만나는 지점. 그걸까? 여기. 악야, 아즈나 차크라에서 만나요.
그 만나는 게 뭐냐면 이원성이 통합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부원장님 저번에 그 요가 니들 하면서 이원성이라 말했죠. 이원성의 통합. 그게 뭐냐면 이원성이란 건 이다와 삥갈라라는 개념은 색깔이 다 있잖아요. 그죠? 음과 양의. 그것이 쭉 만나서 통합이 돼서 그것을 초월하는 게 악야 차크라예요. 아스나 차크라. 시작은 물라다라에서 시작해요. 물라다라에서 시작한다는 게 뭐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미 분별,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그것들이 점점점 진화해가지고 그게 통합하는 상태에서 마지막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연꽃잎, 노란 사각형 이런 개념들은 나중에 한번 우리 다 했으니까 보고 여기 이제 여기 초록색 문장 나오죠. 이게 중요해요. 결국에 여기서 보면 이제 노란색 사각 있잖아요. 여기 노란 사각형이 땅의 요소거든요. 5가지 마하부타 요소 중에서 첫 번째 가장 거친 요소가 땅의 요소거든요. 그 땅의 요소에 상징하는 게 물라다라 차크라예요. 왜냐면 땅에서 모든 것이 피어나잖아요. 땅에서 모든 생명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땅을 지지하지 않고 살 수 없죠. 땅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가 지지받음.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죠. 육아 수련을 하는 모든 것은 엉덩이를 바닥에 대든 등을 바닥에 대든 두 발로 바닥에 대든 모든 것은 다 땅을 짚고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라는 의미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문장은 여기서 보면 그래서 하타요가의 모든 아사나는 결국 우리가 뭐냐면 중력과의 대화. 중력에 거슬리지 않으면 돼요. 아사나, 스티라 수캄 아사나,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는 어떨 때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걸로 표현하면. 중력에 저항하지 않으면 아사나, 스티라 수캄 아사나이 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항상 중력에 저항해요. 그래서 땅의 중력에 땅을 받아들이는 거, 땅의 서포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땅이 우리를 서포트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막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사나라는 것은 이 중력과 대화, 중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땅의 요소를 받아들인다는 건 다른 의미죠. 그때 물라다라 차크라가 열려요. 그래서 아사나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은 하타요가의 본질은 힘이나 유연성이 아니라 존재가 지구와 관계 맺는 방식으로 정의해요. 모든 아사나는 우리가 이 지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방식이에요. 이런 아사나 저런 아사나 이런 아사나 막 하잖아요. 그 모든 아사나는 지금 이 지구와 대화하는 거죠.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내려놓는 방법을. 그렇죠. 아사나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타요가의 모든 아사나는 지구 중력과의 대하다는 의미가 뭘까? 우리는 아사나를 할 때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거 읽어볼까요? 종현 쌤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 우리는 아사나를 할 때 실제로 몸을 올리고 지탱하고 버티고 내려놓고 돌아옵니다. 이 모든 동작의 공통 분모는 중력입니다. 그쵸.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했던 아사나 모든 생각은 결국엔 중력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저항하지 않고 그 문제잖아요. 그쵸? 자, 보세요, 계속. 아사나는 중력을 이기려는 행위가 아니라 중력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몸으로 묻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사나는 말합니다. 지금 이 중력 아래에서 나는 긴장할 것인가 혹은 지지받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몸의 대답이 곧 아사나의 질입니다. 지입니다. 자, 내가 어떻게 지지를 받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중력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상태가 내 아사나의 질이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계속 해보세요. 대화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 중력은 항상 작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저항하며 버티고 힘이 들고 고착되며 대화를 하게 되면 씨름하고 조율하고 순응하게 됩니다. 하타 요가에서 정렬이란 자세를 예쁘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중력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몸은 멋진 말 버티는 아니에요? 구조에서 지지받는 그죠? 구조로 바뀝니다.
그쵸? 이제 알겠죠? 중력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게 아사나 수련이라는 게 너무 적절한 표현 같지 않아요? 그쵸? 그래, 이제 이때 통과할 통로를 만들면 우리는 버티고 저항하는 게 아니라 중력을 그대로 지지하는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자, 계속해 보세요. 출발점이 바로 이 노란 사각형, 땅의 원소이다. 노란 사각형은 요가 전통에서 땅의 상징입니다. 사각형의 의미는 네 방향, 즉 안정성, 흔들리지 않는 바닥, 서 있음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땅의 원소의 의미는 무게, 밀도, 지탱함, 떨어지지 않음, 즉 이 상징은 말합니다. 몸은 먼저 땅에 맡겨질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련할 때 맡김에 우리가 이슈바라에 맡긴다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땅에 맡긴다, 중력에 맡긴다 이런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 에포르틀리스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계속해 보세요. 왜 모든 아사나의 시작이 땅인가? 아무리 고난도 아사나라 해도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발은 땅을 믿고 있는가? 골반은 중력 위에 놓여 있는가? 척추는 땅에서 자라는가? 땅과의 관계가 불안하면 균형은 흔들리고 호흡은 얕아지며 마음은 성취와 두려움 사이를 오갑니다. 반대로 땅을 신뢰하면 서 있는 아사나는 서 있음이 되고 앉은 아사나는 노임이 되며 뒤집힌 아사나는 중력 인식의 전환이 됩니다. 하타 요가의 아사나는 몸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중력이라는 자연 법칙과 협력하는 연습입니다. 이 말, 중력이라는 자연 법칙과 협력하는 연습. 너무 맞는 말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게 이거예요. 그쵸? 계속하세요. 그리고 그 협력은 항상 땅의 원소, 즉 지지받고 있음의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수업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세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땅이 먼저 당신을 받치고 있습니다. 지금 중력과 싸우는 대신 한 부분만이라도 맡겨보세요. 이때 아사나는 형태가 아니라 관계가 됩니다. 멋진 말이지 않아요? 형태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죠. 내가 이 우주와의 관계, 지구와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내려놓음을 알고 맡김을 아는 거예요. 그때 요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같은 건 필요 없고, 이제 넘어가 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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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다음에 수련적으로 보면 물라다라를 깨운다는 것은, 우리 민 선생님이 물라다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한번 읽어봐봐요. 물라다라를 깨운다는 것은 안 들려요. 무의식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느끼고 무게를 허용하고 긴장을 내려놓고 몸이 먼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 그래서 서서 하는 아사나, 느린 하체 움직임, 발, 골반, 항문 인식, 리드미컬한 호흡이 모두가 무의식을 재교육하는 방식입니다. 물라다라 차크라는 생각 이전, 말 이전, 선택 이전에 이미 작동하고 있는 무의식 자리이다. 우리 그거 기억나요, 조현 선생님, 민 선생님? 우리 아빈이 그 5가지의 클레샤, 고통 있잖아. 5가지 클레샤 고통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민 선생님? 아비랴, 아스미타, 라가, 드베샤, 아비니베샤. 오, 잘하네. 맨 마지막 아비디베샤가 뭐였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이게 막 생존 본능하고 같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 그때 배웠을 때 의식 작용 사실은 뿌리티 의식 작용 이전에 일어난다고 했어요. 본능적으로. 그렇죠. 그 말이에요. 이게 생각 이전, 선택 이전에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게 보통 생존에 대한 본능이거든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래서 의식은 여기에서 자라고 보통 이제 물라다라 차크라에서 모든 의식의 어떤 시작이 우리가 말하는 생각이 마음의 활동이 시작된 뿌리라고 표현해요. 그쵸? 명상도 여기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명상도 안정되고 요가의 모든 수련은 결국 이 뿌리를 다시 느끼게 하는 거. 뿌리를 느끼게 하는 게 어떤 거다? 서서 하는 아사나, 발로 바닥을 짚고 이 짚고 지탱하는 힘. 그 다음에 느리게 하는 하체, 앉아서 하는 움직임 하면서 발, 골반, 항문을 인식하는 요런 요소가 들어가면서 불라다라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삼위일체 뇌 이론에서
말하는 의식의 세층, 파충류의 뇌. 아까 이야기했죠. 요 뇌 있잖아요. 요 가장 밑에 있는 뇌예요. 그게 맨 처음에 생겼고 얘가 생기고 진화가 되면서 요 중간뇌가 생기고 중간뇌가 생겨서 맨 마지막 인간의 뇌가 우리가 지금 전두엽이라던가 걔네 피질의 기능은 이 인간의 뇌의 기능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충류의 뇌를 보면 핵심 기능이 뭐냐면은 얘가 파충류의 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물라다라 차크라. 자동 반사, 습관, 본능적인. 자동 반사가 뭐예요? 자동 반사 없으면 우리가 뭐가 툭 날라오면 킥 죽어요. 막 다 찔려가지고. 그리고 막 우리가 손을 불에 쓱 넣었을 때 나도 이거 다 자동 반사잖아요. 생명 본능, 생존 본능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모든 기전이 이 파충류의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담당 기관이니까 기저핵 자율신경계의 가장 깊은 층 뇌가 나고 생각하지 않은 특징은 감정 설명도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때 감정 설명도 없이 팍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렇죠? 위험하다, 안전하다, 붙잡아라, 도망쳐라, 얼어붙어라. 그렇죠? 이 뇌는 지금 이 순간의 생존 그것만 관심이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 육아적인 대응으로 보면 물라다라 차크라, 요 아까 말하는 마지막 파충류의 뇌가 가장 첫 번째 땅의 무게 중력, 그 다음에 하체, 발, 힘, 골반 인식, 느린 동작의 반복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연결해서 일단은 이거를 봤으니까 포유류의 뇌도 한번 봅시다. 그리고 감정의 뇌라고 우리 물라다라 차크라 끝나면 사스라라 나오죠. 거기서부터는 감정에 대한 개념. 뭐 먹고 살아야 그때 뭐 좋다 나쁘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것들이 먹지 살지도 못하는데 감정이 일어나요. 기본적으로 아이들도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 살다가 그 다음에 표현을 할 때 울고 원하고 싫고 이런 개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보면 애착관계, 애착, 관계, 기억, 감정의 결합. 여기 보통 변형계, 편도체, 해마는 기억, 편도체는 우리가 보통 두려움을 느끼거나 이런 감정들을 느낄 때 이제 일어나는 활동하는 신경계죠. 변형계. 좋다, 싫다, 편안하다, 불안하다. 이건 나에게 안전한 사람인가? 이 느낌은 예전에 있었던 것과 닮았다. 이런 마음의 어떤 이 작용들이 일어나는 상태, 일어나는 뇌입니다. 요가 명상에서는 스바디스타나하고 그다음에 아나하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보통 감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인간의 뇌에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진화된 거죠. 사고, 분석, 언어, 의미 부여 이런 것들. 되뇌피질과 전두엽. 설명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왜를 묻는다. 그쵸? 가장 늦게 진화했고 앞에 두 위에 요거는 이제 위쪽에 뇌예요. 비슈리 아기아 차크라와 이 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중요 순서 치유와 수행의 핵심. 많은 사람들은 3번부터 해결까지 수행을 한다고 내 문제를 막 머릿속으로 생각을 바꾸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이해하면 이 불안이 사라질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 저번에 배웠죠. 생각보다 뭐가 먼저 온다? 몸의 느낌이 먼저 와요. 몸의 느낌이. 그죠? 몸의 느낌이. 근데 이건 놔두고 머리로 막 한다고 이게 되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사나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윗바사나를 해도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몸의 통증만 관찰해요, 통증만. 통증 관찰하고 아프고 막 이런 개념들이 거친 느낌들이 훨씬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요가에서는 이렇게 접근하죠. 몸이 안전하다고 먼저 느껴야 돼요. 그쵸? 아사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아사나를 하면서 감정을 그 다음에 허용하고 숨을 통하게 해요. 그게 포유류의 뇌. 그 다음에 관찰. 그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비슈디, 아기아 차크라와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 거예요. 물라다라는 파충류의 뇌가 만나는 지점. 이 몸은 살아있다. 나는 지지받고 있다. 말 이전에 확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발이 느끼는 것, 무게를 맡기는 것, 숨을 깊게 내쉬는 것. 이 단순한 행위가 무의식, 신경계, 뇌관을 직접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발을 느끼는 것, 무게를 맡기는 것, 숨을 깊게 내쉬는 것. 파충류 뇌의 생존을, 파충류 뇌는 생존을 담당하죠. 포유류의 뇌는 관계를 담당해요. 인간의 뇌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쵸? 왜 살아가나? 이런 개념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요렇게 연결해서, 그럼 밑에 보면은 에너지 그란티에 대해서 나와서 그란티. 그란티가 뭐죠? 수행하다 보면은 수행 잘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 장애가 일어난다. 그게 그란티라고 했어요. 매듭이 생긴다. 매듭이란 뜻이죠. 장애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공부할 때 어때요? 그 장애는 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일어나는 이 개념이 그란티라는 설명을 할 때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그란티라고 하고 장애라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 그것은 장애가 아니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에너지 의식 체계의 그란티는 프라나와 의식이 상승하는 것을 가로막는 심층적 에너지 심리, 우리가 갖고 있는 패턴의 매듭이에요. 물리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에너지, 여기서 장애라는 건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심리, 뭐 여러 가지 전체를 다 말합니다. 그쵸? 자, 쭉 내려가서, 자, 브라마 그란티, 물라다라 반다에 있는 그란티, 매듭, 장애 이름을 브라마 그란티라고 합니다. 왜 이게 이런 장애가 생기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존을 보장하려는 가장 오래된 파충류의 신경, 본능 시스템과 의식을 확장하려는 방향성이 충돌해서 생겨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이 생존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변화를 두려워하거든요. 우리 몸은 항상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상태를 기억해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비록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도. 근데 나는 힘들어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려고 할 때 또 장애가 그것이 나를 잡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벗어나고 싶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수련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원래 갖고 있던 나의 상태가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그 상태에서 내가 뭔가 수행을 해서 진전되어 나갈 때 몸은 어떻게 느끼냐면 비상상태라고 느끼는 거예요. 뭔가 변화하기 때문에 위험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몸은 그렇게 인지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상태로 바뀌기를 바라지 않아요. 몸 안에서는. 그래서 거기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가서 충돌은 이렇게 발생합니다. 수행이 시작될 때. 프라나야마, 명상, 아사나, 이다, 핑갈라, 균형을 막 시도하잖아요. 수행을 한다는 게 균형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율신경이 이제 안정되기 시작해요. 조금의 안정이 될 때는 어떤 상태가 일어나냐.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신경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불어나가 열리기 시작해요. 중앙으로 모이기 시작할 때, 그때 호흡이 깊어지고, 수십나의 가능성이 열리고, 의식이 확장된 조짐을 보이면, 내 몸 안에서는 지금까지와 전혀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태가 일어나니까 경보가 울리기 시작해요. 이거 뭐 위험하다. 이게 생존 본능의 시스템이죠. 내가 지금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경보가 울려요. 생존 시스템에 경보가 울립니다. 그러면서 몸은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그러니까 유지를 위해서 뭔가 자기가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본인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 들어가니까. 이유 없는 불안, 하복부의 긴장, 성의 에너지의 과잉, 갑작스런 현실 집착, 위험할 것 같다는 감각,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우리가 말하는 브람마 그란티의 이제 매듭이 꽉 조여지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면서 뭘 아냐면, 그것은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굉장히 물라다라 차크라를 지금 각간의 그 상태를 뚫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선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이해하면서 본인 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불안을 스스로 이런 이해, 숙고를 통해서 안정시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은 여기 핵심 문장으로 정리 8. 브람마 그란티는 이제 이게 말이 나오죠. 영적 확장이 위험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위험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신경계가 내가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을 못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겪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 매듭은 파괴가 아니라 통합, 돌파가 아니라 성숙을 요구합니다. 힘으로 뚫지 않고 그때 막 내가 막 이빨을 꽉 깨물고 이거를 이렇게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의지로 밀어붙이지 않으며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뀔 때 자연스럽게 느슨해지는 거예요. 자,
브람마 그란티가 묻는 질문. 민서 쌤, 조현 쌤이 한번 읽어보세요. 브람마 그란티가 묻는 질문. 브람마 그란티는 불라다라 스바디스타나 영역에 걸쳐 있으며 본질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존재는 아직 살아남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살아있음을 신뢰하기 시작했는가? 이 매듭은 생존 중심 의식, 결핍 기반의 욕망, 불안에서 비롯된 집착, 이 원초적 구조가 계속 삶을 지배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미성숙한 돌파가 실패하는 이유는 브람마 그란티 앞에서 흔히 나타나는 오류는 욕망을 억압하려 하고 성과 쾌락, 물질을 초월하려 하고 몸을 버리고 의식만 상승하려 함. 나는 이미 안전하다고 자기 암시함. 이것은 모두 파충류의 뇌를 설득하지 못한 채 신피질 개념으로 덮으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동이 옵니다. 반복되는 불안이나 수행 중 감각 마비, 영적 우월감과 동시에 깊은 공허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성숙한 통과란 무엇일까요? 성숙한 통과란 생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존 위에 삶을 얹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네 가지가 함께 성숙할 때 브람마 그란티는 통과됩니다. 요 말이 생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존 위의 삶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이 말이 다 그 말이죠. 이게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것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났다라고 이해하며 그것을 가만히 이제 지켜보며 기다릴 때 스스로 법이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죠. 계속 연결해 보세요. 브람파, 브람마 그란티를 통과시키는 네 가지 성숙 중 첫 번째는 몸의 신뢰입니다. 바닥을 믿고 체중을 맡길 수 있고, 긴장을 풀어도 무너지지 않음을 경험하고, 안정이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붙들지 않아도 나는 존재한다. 두 번째 성숙은 욕망의 정화입니다. 억압이 아니라 욕망을 죄로 보지 않고 욕망이 일어나는 조건을 보고 충족, 거절 이전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죄로 욕망을 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일어나서 나는 왜 인간이 이런 인간이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욕망이 일어나는 조건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그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아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욕망은 더 이상 나가 아니라 지나가는 생리적, 심리적 파동이 됩니다. 안전의 내재화, 외부 조건이 흔들려도 붕괴하지 않습니다. 관계, 돈, 환경에 전부를 걸지 않고 안정이 대상이 아니라 내부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물라다라의 진짜 성숙입니다. 시간 감각의 변화,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빨리 깨닫고 싶다는 충동이 사라지고 삶의 리듬과 수행의 리듬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통과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브람마 그란티가 풀릴 때 특별한 체험이 먼저 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삶이 단순해지고 선택이 덜 극단적이 되고 몸과 욕망에 대한 태도가 부드러워지며 수행과 일상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의식을 위로 올리려는 노력이 사라집니다. 이미 아래가 충분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쿤달리니는 올라간다기보다 자라납니다. 그쵸. 계속 이 말이 우리가 보면 알아차림이죠. 그쵸? 우리가 의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것은 일어나고 자라나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와디스타나 차크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10시 반인데 잠깐만요. 스와디스타나 오늘 여기 이게 지금 내용이 한 번 더 정리해서 오늘 조금 진도가 느렸네. 그쵸?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선생님 레슨 플랜 합시다. 좀 표시해 놓으세요. 어디까지 했는지. 오늘 수업 좀 정리됐죠? 저번에 하고는 한 번 더 하니까 어때요? 훨씬 이해가 쉽지 않아요? 민서 선생님, 종현 선생님? 그쵸? 자, 이제 종현 선생님의 레슨 플랜이 있겠습니다. 요가 할 때처럼 바꿔요, 컴퓨터? 네.
요가 할 때처럼 이제 매트 깔고 이제 선생님의 수업을 받아야 되니까 세팅해 주세요. 옷도 갈아입어야겠네요. 옷은 안 갈아입어도 돼. 그렇게 그냥 그것만 나 입고 하면 잠옷 돼. 입었는데. 잠옷 입고 누가 뭐 하나. 우리끼리 보는 건데. 아, 그래요? 예, 바지만 입어요. 예, 예. 줌 바지만 수업하는 거죠. 예, 바지만 갈아입. 예. 바지만 갈아입고 오세요. 부원장님, 어때요? 강의, 수업. 아니, 선생님, 이거 또 저기 파일이 업데이트 된 거예요? 네. 나 막 네. 다 프린트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 또 오늘 괜히 필 받아가지고 왜 했던 거 다시 하시는 거니까. 아, 어때요, 선생님? 저는 쉽지 않아요? 너무 가슴으로 와닿아서 그쵸, 봐봐요. 선생님같이 수행한 너무 사람들은 좋아요. 가슴으로 예. 와닿는다니까? 그래서 너무 좋죠.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막 너무 막 뭐라 그러지? 어,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지? 다시 이렇게 딱 이해받는 느낌? 그쵸. 네. 맞아. 이게 역시 그렇구나. 약간 확인하는 느낌이 진짜 많이 그쵸. 들어요. 네. 맞아요. 근데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어야 이해가 가거든요. 안 하면은 잘 이해가 음, 안 가요. 똑같이 해도. 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수행이나 이런 것도 진짜 중요하죠. 아, 그리고 또 새로 들어간 내용들이 또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첫 번째 들으면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반복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계속 음,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음. 저는 여기 바닥에서 이렇게 할게요. 하세요. 선생님 바닥에서 들으면서. 하세요. 그리고 크리틱 할게요. 예, 그렇게 하세요. 무서워, 부원장님. 크리틱 해야지. 아니, 부원장님 바닥에서 부원장님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윤 선생님 티칭해야 하니까. 저를 볼 수 있게? 예. 선생님 따라갈 수 하도록. 학생이 2명은 돼야지. 그러면 예, 저 방이 그게 잘 예, 안 돼가지고 한번 예, 가봐야 되겠다. 예. 저 잠옷 입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다 올려버려야겠어. 잠옷 입고 있는데? 잠옷 입고 있는데? 잠옷인지 누가 알아요, 그거. 원장님, 이거 오늘 파일도 공유 부탁드려요. 네네, 뭐라고요? 파일 뭐요? 아, 바로 아, 보내드릴게요. 다 네네. 해놨으니까, 예. 그래서 선생님, 한 번 더, 오늘 정리하니까 훨씬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내용이 좀 더 추가된 부분들이 있죠?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요? 네. 그치. 원래 추가되는 게 마음에 와닿죠. 보고 또 보고 하니까. 아마 계속 추가될 게 절대로 복사하지 마세요. 언제 복사해요, 그러면? 내가 하라고 할 때. 아, 진짜. 이거 내가 저 또 오늘 하고 계속 또 볼 거예요. 종이로 좀 보고 싶어가지고. 네. 저는 아날로그라 가지고 종이를 보면 더 좋단 말이에요. 네, 종이를 보는데 아직 하지 마세요. 내가 하라고 할 때. 아직 제가 솔직히 조금 더 첨가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어디 다른 데 다른 사람 아니요. 보는 거 아니죠? 내가 아무리 인간이 그래도 그러진 않죠, 사람이. 저 그냥 잠옷 입고 합니다. 어디 입고 하시면 되지. 선생님 몸을 다 보여줘요, 자, 근데 바닥까지. 오늘 무슨 행법이에요? 오늘 무슨 행법 선생님? 오늘 바드라사나예요. 바드라사나, 아, 앉은 좋네. 자세. 아, 네. 바드라사나. 바드라사나. 네. 네. 물라다라 차크라. 네, 몰라요. 네.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녹화해서 보내면 자기들이 다 자기 수업하고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안 보이죠? 이제 녹음기가 또 돌아가네. 그날 왜 꺼졌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아, 요거 끄고 다시 선생님 레슨 플랜은 다시 해야 되겠다. 녹화도 잠깐 다시 그럴까요? 그럽시다. 하시던죠. 네. 됐어요. 녹화 껐다가 다시 할게요.